우리는 왜 당뇨를 무서워해야 될까요? 당뇨가 진정으로 무서운 점은 바로 합병증입니다. 관상동맥, 뇌동맥, 혈관, 심근경색, 뇌졸중, 그리고 시력 저하와 심하면 실명까지, 콩팥도 고장나서 투석까지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 10명 중 3명은 당뇨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대, 20대도 당뇨 환자의 수가 늘어가는 추세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뇨에 걸렸을까요? 당뇨의 가장 힘든 점은 꾸준한 관리입니다. 눈앞에 정말로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이것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끔찍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은 이 영상 하나로 당뇨의 증상과 당뇨에 좋은 음식과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나쁜 음식에 대해서 더 쉽고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당뇨의 초기 증상으로 대표적으로 비만 그리고 염증 수치 증가 혹은 자다가 갑자기 쥐가 나는 현상이 반복되거나 피부가 자주 가렵고 피로감이 몰려온다면 당뇨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과음했는데 몸이 개운하다고 느껴진다면 당뇨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당뇨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당뇨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요즘은 가정용으로도 잘 나와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복 혈당을 확인할 때 식후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 126 이상이면 당뇨를 의심할 수 있고 식후 2시간 이후 200 이상이면 당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의 혈당을 높이는 음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장 안 좋은 것은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식후 커피 한 잔이 당연해진 요즘 음식으로 혈당이 올라가는데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바닐라 라떼 종류를 먹으면 당 수치는 급격하게 늘어나죠. 그 이유는 액상과당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자마자 급격하게 포도당으로 변하는데 보통의 음식일 경우 몸속에서 분해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액상과당은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바로 혈당 수치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안 좋은 음식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액체 상태인 식물성 지방의 수소를 첨가하여 고체 상태로 만들 때 생겨나는 지방으로 대표적인 것이 마가린과 쇼트닝과 같은 경화유인데 1960년대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식물성 경화유는 동물성 기름이 포화지방이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알려지면서 음식 내 포화지방 함량을 낮추기 위해 동물성 기름 대신 사용되었죠. 특히 경화유는 값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식품을 바삭바삭하게 하고 냉동식품을 오래 보관하게 해주며 고소한 맛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과자나 빵류, 튀김 등의 제조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여러가지 연구를 통해 식물성 경화유에 함유된 트랜스 지방이 포화지방보다 더 심혈관계 질환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트랜스 지방의 표시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식품에 대하여 트랜스 지방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랜스 지방으로 만들어진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식빵, 감자튀김, 단팥빵, 호떡, 시리얼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 메디컬 데일리는 채소 중에서도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당지수가 낮은 채소를 소개했는데요.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채소인 브로콜리는 영양소는 풍부하고 칼로리는 거의 없어서 당뇨병 환자는 물론 다이어트 중인 사람에게 특히 적합하다고 하죠. 4주 동안 브로콜리 농축액을 투여하였더니 혈당 수치가 23%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이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에 효과적으로 탁월한 효과를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이죠. 설포라판은 양배추, 브로콜리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강력한 항산화 효과, 심혈관 질환과 다양한 암을 예방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해서 고혈압 증상이 있는 사람이 꾸준히 섭취하면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답니다. 마트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값도 부담이 없으니 참 좋은 식재료죠. 당뇨병에 좋은 음식 중에 땅콩 속껍질이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린지 교수팀이 발표하였어요. 땅콩 껍질 속의 폴리페놀 성분이 혈액 속 유해산소를 제거해 혈액순환과 포도당 분해를 돕고 산화 스트레스에서 췌장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죠. 2017년 당뇨병 비만 대사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호두는 포만감을 높이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에 대한 갈망을 예방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고 하죠. 여성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과거 연구에서도 호두 섭취는 당뇨병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가 있어요.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만큼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겠네요. 더불어 호두는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파리포산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체내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줘서 당뇨병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심장병 등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견과류를 섭취하는 양은 하루에 한 주먹 정도가 적당하고, 땅콩 안이 눅눅한 것은 간암을 일으키는 곰팡이가 생겨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 있기 때문에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만큼 그동안 방치되었던 땅콩과 호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계 5대 건강식품인 인도의 렌틸콩은 아주 풍부한 영양분이 있죠.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세지방산 생성을 촉진하고 포도당이 빠른 속도로 흡수하여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캐나다 걸프대학 연구팀이 백미와 렌틸콩을 반을 섞어 먹으면 혈당이 20%로 낮아진다는 효과를 밝혀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렌틸콩을 한 번 섭취하는 사람이 2주에 한 번 섭취하는 사람보다 당뇨병에 걸릴 비율이 33% 정도 낮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어요. 어때요? 연구를 통해 입증되니 그 효과가 정말 대단하죠. 콩류 중에서 병아리콩도 있는데요. 병아리콩은 낮은 혈당 인덱스를 가진 대표적인 콩미로 이것을 볶아서 간식으로 먹는 것도 좋답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각종 비타민, 루테인 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피부 회복, 눈 건강, 면역력 향상, 항산화 효과에 뛰어나죠. 고구마는 식후 혈당 증가에 관여하는 당분의 효소 알파 글루코시데이즈에 대한 억제 활성 정도를 측정한 결과 품종에 따라 최고 81%까지 효소 활성을 억제해 항당뇨 효과가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당뇨병 환자들에게 고구마는 먹지 말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말을 따라야 할까요? 고구마를 섭취할 때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된답니다. 한 번 섭취 시에 100에서 130g 정도를 섭취합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를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 고구마의 혈당 지수가 50 정도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찐 고구마 70 정도이며 구운 고구마는 90 이상의 높은 혈당 지수가 있기 때문이죠. 고구마에 대한 정리가 확실히 되셨죠? 적당한 양과 올바른 조리법으로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시금치, 케일같이 잎이 많은 채소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반면 칼로리는 낮고 탄수화물 함량이 적어서 우리 몸에 도움을 준답니다. 또한 아스파라거스는 혈당 관리, 심장 질환, 암노화를 예방하는 글루타치온 성분이 많아서 당뇨 시기에 도움이 됩니다. 영국 영양저널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아스파라거스는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인슐린 분해를 촉진해 당뇨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당뇨병을 개선하고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크롬 성분과 항산화 작용의 사포닌도 많다고 하니 적절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아보카도는 혈당 지수가 평균 27 정도이며 식후 혈당 부담이 적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주며 혈압을 낮추는 역할도 한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도 참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심장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신체의 전반적인 염증을 줄이면서 건강한 혈압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를 구매하기엔 조금 부담이 되셨죠. 보관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냉동 아보카도입니다. 보관하기도 쉽고 손질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1시간 정도만 두면 바로 먹을 수 있답니다. 샐러드를 하거나 요리에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해동된 제품을 바로 와사비에 찍어서 먹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에서 나온 이상민이 아보카도에 와사비를 찍어 먹으면 참치의 맛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제가 먹어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런 조리 없이 부담 없이 영양가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답니다. 건강해지는 느낌까지 얻을 수 있죠. 토마토는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암 위험을 낮추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리코펜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보카도보다 조금 더 저렴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식후 혈당 상승을 낮추고 혈당 급증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동맥경화증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평소에 토마토를 섭취하는 것이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특히 토마토는 제철이 굉장히 싼데요. 제가 올 여름에 토마토즙을 구매해서 날마다 먹었어요. 보관하기도 쉽고 먹기도 편해서 참 좋았답니다. 그리고 스파게티에도 넣었는데 활용도가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날 것을 보관하기 힘들 때는 적절하게 가공된 제품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는 다른 첨가물이 최소화되어야겠죠. 오늘은 당뇨에 대한 무서움과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 그리고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가족분들에게 영상 공유도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